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특정성의 보편적 진리 탐구, 여기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특정성이라는 개념? 이게 대체 뭘까 좀 궁금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특정성, specificity, 좀 생소할 수도 있는 단어죠. 이 자료가 바로 그 특정성이란 게 뭔지, 그리고 우리가 진실이라고 부르는 것에 다가가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좀 파헤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특정성이라는 렌즈, 도구, 이걸 통해서 정보가 정말 넘쳐나잖아요, 요즘. 이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핵심을 딱 볼 수 있을지 그걸 함께 알아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제대로 풀어보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료를 보면요. 이 특정성이라는 건 사물의 겉모습,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껍데기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알맹이를 보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해요. 맞아요. 단순히 눈으로 슥 훑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각,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직접 경험하고 또 이해하려는 실질적인 행위인 거죠. 직접 살피고 이해한다. 네. 여기서 근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특정성이 단순 관찰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아, 그 이상이라면요. 세상에는 뭐랄까 왜곡된 정보라든지 아니면 상대적인 진실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 겹으로 포장된 것들이 많은데 특정성은 바로 이런 것들을 하나씩 걷어내고 사물의 본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진리에 최대한 가깝게 가려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최선의 시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요. 맞아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 특정성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사물의核심을 꿰뚫어보는 그런 날카로운 재치, 그리고 좀 다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지 능력,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언급해요. 아, 그냥 보는 거랑 제대로 보는 건 다르다 이런 의미군요. 네네.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제대로 봤을 때 우리한테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자료에서 언급된 이점들이 저는 꽤 와닿았거든요. 아, 네. 구체적인 이점들이 몇 가지 나오죠. 우선 인간의 진화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유용성, 발전 같은 거시적인 흐름 있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게 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거. 거시적인 이해? 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사물이나 아이디어의 핵심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성장하고 아, 내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자신을 더 잘 알게 된다고도 하고요. 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걸 넘어서 이게 개인적인 성숙으로까지 연결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현실적인 이점도 커요. 이게 뭐냐면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하고 그냥 겉만 핥는 사람, 피상적인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 그건 정말 중요하겠는데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잖아요. 그때 다른 사람의 말이나 어떤 겉모습에 쉽게 속지 않고 현실과 핵심을 딱 파악해서 최선의 길을 선택하도록, 그래서 피해나 실패를 줄이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이야, 정말 실용적인데요? 그냥 똑똑해지는 걸 넘어서서 삶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직접적으로 돕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삶의 지혜 같은 거죠. 그럼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어떨까요? 아까 원자에서 우주까지 그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이 특정성의 스케일을 잘 보여주죠. 아주 작은 원자부터 저 광활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가 가진 어떤 근본적인 속성이나 구조, 아니면 서로 닮은 점들, 유추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속성이나 구조? 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얻은 통찰이나 어떤 건강하고 올바른 결론 있잖아요. 이걸 그냥 머릿속 지식으로만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삶에 적용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실용성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근데 아까 자료에서 마법, 매직이라는 단어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건 좀 의외였거든요. 특정성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지점인데요. 우리가 아직 과학적으로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이해하기 좀 어려운 영역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미지의 영역들이 있죠. 네, 그런 미지의 영역에서도 이 특정성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의 핵심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일종의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길잡이 역할이요? 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핵심적인 요소에 집중함으로써 그 본질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게 돕는다는 거죠.
마법처럼 느껴질 만큼 강력한 통찰을 줄 수도 있다는 뉘앙스 같아요. 아하, 그런 의미군요.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 특정성이라는 게 만능 도구는 아닐 텐데 분명 한계 정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자료에서도 그 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 여기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일시적이잖아요.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모든 건 변하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무쌍한 물질계 안에서는 특정성을 활용하는 데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본질을 파악해도 그게 또 변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럼 어디서 특정성이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건가요? 물질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곳이 있다는 뜻인가요? 자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아마도 정신적인 차원이나 영적인 차원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영역에서는 특정성을 통해 보편적 진리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말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요? 네, 그런데 여기에도 조건이 붙어요. 그게 각자의 마법적 발전 상태와 절대적인 원소적 균형 상태에 달려있다고 하거든요. 절대적인 원소적 균형. 이건 또 뭘까요? 단어가 조금 어렵네요. 좀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자료에서 명확하게 이게 딱 이거다 하고 정의해주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문맥상 추측해보자면 아마도 어떤 내면의 깊은 조화 상태나 아니면 완벽한 객관성, 그런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내면의 조화나 객관성. 네, 이런 균형 잡힌 상태가 되어야만 이 변화무쌍한 물질 세계의 한계를 넘어서 더 깊은 차원의 진실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일종의 깨달음의 상태 혹은 그런 인식 상태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더 탐구해 볼 여지가 많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슬슬 마무리해 볼까요? 이 모든 것이 결국 여러분께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정리를 해보자면 특정성은 복잡하고 때로는 막 현란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그 껍데기를 벗겨내고 본질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명확함과 깊은 이해를 가져다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강력한 도구다. 네, 특히나 속임수를 피하고 더 나은 판단, 더 나은 선택을 내리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아, 네. 어떤 질문이죠? 이 자료에서 절대적인 원소적 균형을 이룬 사람은 물질 세계에서도 이미 보편적인 진리를 만날 기회가 있다고 암시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 내면의 균형이란 과연 무엇일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진리를 마주하기 위해 지금 여러분의 그 균형은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네, 오늘 특정성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